인조 네일 팁은 팁 위드 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네일 위에 인조 네일을 얹는 것을 말하고요. 인조 네일 랩은 랩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랩을 이용해서 익스텐션,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조 네일 팁은 팁 위드 랩이라고 했죠. 그래서 팁 위드 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위드 랩은 네일 팁을 붙이고서 필러 파우더가 아닌 실크를 사용해서 오버레이, 올리는 방법으로 네일 샵에서는 많이 하지는 않고 국가 실기시험, 실기시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준비물은 네일 팁, 실크, 실크 가위, 글루, 필러 파우더, 샌딩 블럭, 네일 파일, 그 다음에 광택용 파일, 우드 스틱, 그 다음에 큐티클 오일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일 팁 위드 랩은 먼저 인조 팁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인조 팁은 이렇게 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웰이라고 하는 것은 네일을 부착할 때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일 웰이 없는 것은 그 손톱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정할 수가 있고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좀 네일 팁 크기를 선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 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손톱 끝에 프리 웨지랑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좀 쉽죠. 자, 그리고 인조 네일에 있어서, 인조 팁에 있어서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왼쪽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추럴 팁이라고 부르고요. 투명한 색깔의 팁은 클리어 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팁을 부착할 때는 팁턱선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팁을 부착하는 각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45도 정도 약간만 눕혀서 손톱에서 옆에서 수평으로 봤을 때 45도 정도 살짝 눕혀서 붙이는 것이 정확한 위치이고요. 자연 네일과 연결되는 팁턱 부분은 파일로 갈아서 팁턱선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은 소독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팁 사이즈를 골라야 돼요. 양쪽의 스트레스 포인트와 손톱 너비와 맞는 사이즈를 고르면 되는데요. 팁에는 자세히 보면은 호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별로 체크를 해서 손톱과 맞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후에 글루를 통해서 웰 부분에 어, 글루를 묻히고 팁을 부착하는 거죠. 팁을 부착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간 45도 각도 정도로 많이 꺾이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45도 정도의 각도로 붙여주고 그리고 부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잠깐 누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조네일 팁, 실기시험에서 사용을 할 때는 레귤러 팁, 내추럴 팁으로 사용을 하고 화이트색 팁을 사용하고 웰이 있는 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후에 부착이 됐다 싶으면 커팅기로, 팁 커터기로 팁을 커팅합니다. 1.5cm 정도, 프리에지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길이에서 팁 커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릴수가 거친 그릴수로 그 팁턱선을 없애주는 게 좋죠. 자, 그런 후에 글루를 바르고 실크를 씌워서 매끄럽게 균일하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샌딩 처리를 한번 해서 연결을 해주죠. 광택을 좀 더 잡아주고요. 그 후에 이제 랩을 실크를 올려야 되는데요. 실크를 재단할 때는 손톱 길이와 맞춰서, 손톱 모양, 사이즈와 맞춰서 해야 되고 큐티클에서 1mm 정도 띄어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붙일 때는 골드글루를 사용을 해서 글루가 흐르지 않게끔 양 조절을 잘해서 부착을 시키는 게 좋고요. 끝에 부분에 프레이즈 쪽에 핀칭 작업을 해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후에 이제 실크 턱을 갈고 모양 쉐입을 잡죠. 다 완성이 어느 정도 모양이 됐다 싶으면 젤 글루를 전체 도포를 해줍니다. 전체 도포한 후에 글루 드라이를 해서 조금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글루 드라이 한 후에 젤 글루를 또 바르게 되면은 젤 글루의 브러쉬가 딱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젤 글루를 바른 후에 글루 드라이를 하고 글루 드라이 한 후에는 젤 글루를 바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에 균일한 표면 처리를 위해서 샌딩 처리를 하죠. 그리고 샤이너로 광택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조 팁 미드랩은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인조랩은 실크 익스텐션이라고 했죠? 실크 익스텐션. 실크를 재단해서 연장하는 것을 실크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크를 재단하는 것부터 잘 재단하는 것이 좋고요. 틀어지지 않게 핀칭을 잘 줘야 완성도가 높은 실크 익스텐션이 가능합니다. 익스텐션이라는 말은 연장하다, 늘리다란 뜻이죠. 그래서 네일 팁을 이용하지 않고 실크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손톱 연장이 쉽게 되기 때문에요. 일반 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 실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죠. 실크를 재단할 때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재단을 해서 손톱 사이즈와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핀칭 처리를 할 때는 글루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글루가 완전히 굳기 전에 양쪽 손톱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포인트를 눌러서 C커브가 나올 수 있도록 핀칭 처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스윙 순서를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먼저 소독을 서로 해야 되겠죠? 모델하고 시술자의 소독을 하시고 나서 실크를 손톱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손톱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할 때는 큰 마름 모형으로 재단을 해줘야 나중에 C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큰 마름 모형으로
재단을 해주고요. 부착할 때는 큐티클에서 1mm 정도 띄어서 부착을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런 후에 글루를 끝까지 바르죠. 글루를 바를 때는 넘치지 않게 양 조절을 잘해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후에 필러 파우더를 뿌려서 그 스킨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글루를 또 발라야 1차 스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루를 바르고 나서 C컵으로 계속 중간중간 잡아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핀징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까지 해주시면 튼튼하게 실크 스킨이 만들어지면서 모양이 잘 갖춰지게 돼요. 한 번만 한 세트만 하게 되면은 너무 얇고 그리고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두 세트 정도에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됐다 하면 세 세트까지 하셔서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핀칭 처리를 할 때는 스트레스 포인트를 양쪽 손톱으로, 엄지손톱으로 잡고 그리고 꾹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C커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마르고 강화가 됐다, 딱딱해졌다 했을 때 클리퍼를 사용해서 길이를 자르죠. 길이를 자른 후에는 큐티클 쪽에 실크 턱선이 살짝 있을 거예요. 그 실크 턱선을 파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일링을 해서 그 균일하게 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자, 양 사이드도 파일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곱게 손톱 모양으로 자리가 잡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했다 하면은 글루를 한 번 더 바르고 그 다음에 젤 글루까지 바르고 난 후에 글루 드라이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 마르고 난 후에 표면 정리를 해서 곱게 만져주게 되는 거죠. 표면을 다듬어 주게 돼요. 그 후에 오일까지 마무리하면 젤 익스텐션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인조 네일에 대해서 팁과 랩에 대해서 나갔어요. 팁은 팁 위드 랩이라고 해서 인조 네일 팁 수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랩은 실크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 수행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살펴봤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위드랩 시술 시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글루 드라이, 두 번째 실크, 세 번째 젤 글루, 네 번째 아크릴 파우더. 어떤 걸까요? 네, 아크릴 파우더입니다. 네, 아크릴 파우더. 네. 왜냐면 아크릴 파우더는 아크릴 연장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아크릴 네일에 대해서, 인조 네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네일은, 아크릴 인조 네일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크릴 네일에 있어서 네일폼을 장착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일폼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은 폴리머와 모노머 그리고 카탈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굳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을 혼합을 해서 손톱의 두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단단한 인조 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머는
구슬들이 길게 체인 모양으로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단단하게 변형이 돼요. 자, 모노모는 그 액체 아크릴 제품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폴리머와 같이 합쳐져서 굳혀진 인조네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카탈리스트는 첨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크릴을 빨리 굳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사용해서 아크릴의 굳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크릴 리퀴드. 아크릴 리퀴드는 아크릴 분말 파우더를 녹여서 적당하게 반죽하는데, 용도를 적당하게 해서 반죽하는데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크릴 파우더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핑크색, 아니면 클리어색, 화이트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크릴 파우더의 컬러를 통해서 아크릴의 모양을, 프렌치 모양을 잡아주는데 컬러감을 주게 되죠. 또 프라이머는 자연 네일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아크릴 파우더 하기 전에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디펜디시는 브러쉬를 이렇게 담글 수 있게 한쪽에는 리퀴드를 담아가지고 브러쉬를 잘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아크릴 브러쉬는 통통한 모양의 브러쉬인데요. 아크릴 브러쉬는 그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끝에 부분은 팁, 그리고 끝에 부분, 뾰족한 부분은 팁, 그리고 바디 부분은 벨리, 그리고 가장 붓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부분은 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팁 부분, 끝에 모아지는 부분은 선을 만들거나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벨리는 중간 부분은 두들기거나 다지거나 부드럽게 해줄 때 연출해주는 부위예요. 그리고 백 부분은 고정시키거나 눌러줄 때 힘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눌러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 네일 폼은 연장할 때 위치를 잡아주죠. 자연 손톱에서 아크릴을 얹어줄 수 있도록 연장할 때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자, 네일 폼을 장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네일 폼을 준비해서 필름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떠져 있는 부분을 뒤쪽에다가 붙여줘서 지지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C커브에 맞게 굴려준 후에 손톱의 수평을 유지해서 중앙을 맞춰서 잡아서 붙여주게 돼요. 오므려서 붙여주게 되죠.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손톱 스킨 프리엣지 부분에 딱 맞춰져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톱 모양에 맞춰서 살짝 재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크릴을 할 때 조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아크릴의 모노모와 폴리머, 그러니까 아크릴 파우더와 리퀴드를 적당하게 잘 양을 조절을 해야 점도가 너무 묽거나 되직하거나 하면은 조형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볼을 뜨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동그랗게 볼을 떠서 프리엣지 부분에 얹어주고 스마일 라인에 맞춰서 프렌치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볼을 올리는 방법과 스마일 조형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율은 손톱 바디와 스마일 프렌치 부분의 화이트 부분, 아크릴 부분이 같은 사이즈로 1대1로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조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릴로 만드는 연장, 아크릴 스컬프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수행 순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크릴 브러쉬는 팁, 벨리, 백 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이 브러쉬 모의 구조와 명칭을 알아야 우리가 조형을 할 때 모양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팁 부분은 세밀한 부분을 만들 때 하시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벨리 부분은 다질 때 하는 부분이고요. 백은 힘있게 모양을 눌러줘야 할 때 사용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되고요. 계속 그 리퀴드를 닦아가면서 브러쉬를 깨끗하게 하면서 조형을 해줘야 예쁘게 잘 조형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손톱 끝에 부분이 이렇게 C자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브러쉬를 리퀴드에 찍어서 볼을 만들 때 직각으로 사용하는 경우 45도를 눕혔을 때 30 정도 눕혔을 때 볼의 크기가 틀리고 양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도에 따라서 또 리퀴드 양에 따라서 점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순서는 케어를 해야겠죠? 네, 큐티클을 밀고 니퍼로 해서 케어를 해준 후에 자연 네일 광택을 제거해 줍니다. 가볍게. 그 후에 접착력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르죠. 그리고 폼지를 끼우게 돼요. 폼지를 끼울 때는 손톱 끝과 폼지의 사이즈 라인이 잘 맞춰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운데 선 있는 곳이 손톱 중앙에 맞춰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크릴 볼을 올려야 되는데요. 아크릴 볼은 손톱 프리엣지 부분, 끝나는 부분부터 동그랗게 양을 잘 조절해서 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볼을 1차 작업으로 그 스마일 라인 쪽에 맞춰서 끌어서 리퀴드로 닦아가면서 팁과 벨리를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나면 양 사이드 쪽에도 조그맣게 볼을 만들어서 프렌치가 깊게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후에 어느 정도 살짝 꾸덕꾸덕 마르기 시작할 때부터 핀칭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C커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핀칭을 스트레스 포인트를 눌러서 핀칭을 주어서 C커브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파일링을 해야 되겠죠. 거친 파일로 파일링을 해서 표면을 곱게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링을 한 후에 샌딩으로 항상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거친 파일 한 후에는 항상 샌딩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샤이너 파일로, 광택 파일로 광택을 주게 되죠.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마무리로 오일을 바르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인조 네일, 아크릴 네일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아크릴 네일의 특성과 재료, 그리고 네일 폼을 어떻게 장착하는지, 그리고 아크릴 연장을 할 때 아크릴 스컬프처라고 하고 이것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시술에서 핀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리프팅 방지에 도움이 된다. 2번 C커브에 도움이 된다. 3번 하이포인트 형성에 도움이 된다. 4번 애칭에 도움이 된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C커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핀칭을 주게 되는 거죠. C커브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